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저자 피치파이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애프터 이펙트 시작부터 출력까지 전 과정을 경험해보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작정 따라하기 컨셉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무작정 따라하기식의 학습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는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빠르게 캐치해 볼 수 있어서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능의 세부 설명은 모두 제외하고 실무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 기능 설명은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은 맛있는 디자인 프리미어 앤 애프터 이펙트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만들어 볼 영상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영상은 사진과 문자 그리고 도형, 오디오가 삽입된 5초 분량의 인트로 모션 그래픽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애프터 이펙트의 주요 기능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에는 예제 파일 안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 노트라는 북마크를 만들어 두었고요. 더블 클릭해서 관련된 커멘트를 한번 확인하시고 예제를 시작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 영상은 보이지 않게 하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면 홈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홈 화면의 모양은 버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왼쪽에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디폴트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대부분 스탠다드나 미니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일단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패널에서 뉴 컴포지션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인트로, 컴포지션의 이름은 인트로로 했고요. 프리셋을 클릭해서 소셜 미디어 랜드스케이프 1920, 1080, 30fps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것들은 설정이 되고요. 영상의 길이인 듀레이션을 5초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500을 입력하고 다른 공간을 클릭하면 5초로 입력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설정을 빠져나올게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컴포지션 안에 삽입할 이미지나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메뉴바에서 파일, 임포트 파일을 클릭합니다. 임포트 파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미지 파일인 모델과 오디오 파일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할 건데요.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선택한 후에는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에 두 개의 파일이 등록이 되었어요.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음악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미지 파일 모델.png 파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타임라인 이 아래에 있는 패널을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클릭하고 쭉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내려놓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은 오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저는 재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에서 레이어, 뉴,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솔리드 세팅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정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배경이라고 해볼 거고요.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클릭해서 컴포지션과 동일한 사이즈로 설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컬러는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셔도 좋고요. 저는 좀 밝은 계열의 분홍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OK를 눌러서 컬러 선택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솔리드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역시 OK를 클릭을 할게요. 배경 레이어가 가장 상단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클릭하고 아래로 쭉 드래그 하셔서 가장 아래에 위치시킬게요. 이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도구바에서 문자 도구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 패널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서체나 크기,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교재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영문으로 THE 더를 입력을 했고요. 더블 클릭하면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지마켓 산스 폰트를 저는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마켓 산스 서체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크기는 한 340 정도 크게 넣어 볼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패러그래프를 중앙 맞춤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보시면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콘 앞에 T라고 쓰여 있는 게 바로 텍스트 레이어입니다. 텍스트 레이어 클릭하고요.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서 두 개를 더 복제하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D 한 번, 두 번. 문자 도구 입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옵니다. 도구바에 있는 셀렉션 툴로 돌아올게요. 3번 있는 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컴포지션 패널에서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할 겁니다. 레이어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상단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번에 있는 더 3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컴포지션 패널에서 역시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디에 내려놓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 더 배치를 다시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레이어 돌아와서 전 첫 번째 한 거를 조금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위가 너무 상단에 이제 붙어버렸기 때문에 살짝 더 내렸습니다. 세 개의 텍스트에 간격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 세 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할 거예요. 1번 레이어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3번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레이어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에 작은 패널들 중에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얼라인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요. 잘 안 보이시면 이 부분에 마우스로 오버해서 쭉 내려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디스트리뷰트 레이어 왼쪽에 두 번째인 디스트리뷰트 버티컬리를 클릭해서 정렬을 맞춰줍니다. 이제 텍스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타입 툴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타입 툴로 돌아가고요. 레이어를 하나씩 선택해서 글씨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 2라고 되어 있는 2번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자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모두 이제 선택이 돼서요. 활성화를 시킨 후에 영문으로 굿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번 레이어 더 3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더블 클릭해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브랜드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이 모두 끝났으면 항상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을 클릭해서 돌아옵니다.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먼저 시간을 이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20프레임 지점으로 현재 시간을 이동합니다.
3번 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P, 영문 P를 눌러서 포지션 속성을 열어볼게요. 포지션의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현재 시간을 0 지점,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분은 클릭하고 0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불러요. 이 파란색 줄자 자 같은 무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쭉 왼쪽으로 끝까지 드래그해서 0초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패널에서 더라는 글씨를 클릭하고요. Shift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하는데, 어디까지 드래그 하냐면 화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드래그 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1분 10프레임 지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 클릭하고 1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굿 레이어 선택하고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고요. 아까와 같은 방식대로 포지션 앞에 있는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20프레임 지점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옮겨서 현재 시간을 옮기고요. 그리고 컴포지션 패널에서 굿 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역시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총 4개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4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한 후에 키보드에서 F9을 눌러서 이즈를 적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초 지점으로 돌아간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 안으로 들어왔고요. 굿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프레임 인 하는 방식으로 2개의 텍스트가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 브랜드라는 글씨에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 건데, 너무 비슷한 기법이 계속 중복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글자는 좀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 시간 부분을 클릭하고 110 엔터를 눌러서 1초 10프레임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브랜드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작은 패널들 중에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을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볼게요. 이 중에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텍스트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인을 다시 폴더를 열었고, 여기에서 오퍼시티 플리커 인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후에 더블 클릭을 하는데요. 더블 클릭할 때 유의하실 거는 내가 적용할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애니메이션 시작하고자 하는 지점에 시간이 와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퍼시티 플리커 인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모두 사라집니다. 0초 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애니메이션이 이거 어떻게 했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이펙트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프리셋이 정말 많고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만으로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의 배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인물을 너무 많이 가리고 있죠. 그래서 3개의 단어 중에서 2개의 단어는 인물의 뒤로 보내보도록 할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와 다르게 레이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에서는 트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애프터 이펙트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처럼 레이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하고 더 이 2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실 때는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나 내지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어디까지 드래그를 하냐면 model.png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그래야 인물의 뒤로 글씨가 이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레이어의 위치를 재배치를 해서 인물 뒤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F2를 눌러 모든 레이어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도구바에서 사각형을 클릭할 거예요.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프레임을 좀, 사각형 도형을 그려서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도형을 그릴 때에는 컴포지션 패널 하단에서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거, 프로포셔널 그리드도 좋고요. 그리고 일반 그리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리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에 약간의 공간을 남긴 형태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그리는데 뭔가 다르게 그려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막 빨간색으로 모든 화면이 가려지고 하얀색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직사각형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린 사각형은 타임라인 패널에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라는 레이어로 등록이 됩니다. 저는 다시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클릭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프로퍼티 설정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프로퍼티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설정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솔리드 컬러는 화이트 그대로 두도록 할 거고요. 두께는 5픽셀 정도로 조금 더 두껍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 컬러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None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필 컬러가 사라지고요. 흰색의 사각형 프레임만 남습니다. 이 사각형을 대략으로 그렸기 때문에 뭔가 정중앙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정중앙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린 후에는 항상 셀렉션 툴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얼라인에서 센터를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한번 클릭을 해서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에 트랜스폼에서 센터 인 뷰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0초 지점으로 돌아와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이 완료되셨다면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재에서는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에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장은 항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스텝 관계상 이제 저장을 완성 후로 두었지만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는 저장을 먼저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로 가셔서 세이브,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고요.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폴더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저장을 해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라고만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저장을 누르는데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확장자가 AEP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AEP는 After Effects Project 파일을 의미합니다. 저장을 눌러서 저도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끝난 게 맞아요. 우리 눈에는 지금 동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이라서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야만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동영상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추출을 해야 비로소 동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쓰는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메뉴로 가셔서 먼저 컴포지션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렌더링할 컴포지션을 선택한 후에 컴포지션 메뉴로 가셔서 Add to Adobe Media Encoder Q를 선택합니다.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어도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열리고 오른쪽 큐 패널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컴포지션이 등록이 되고요. 여기 매치 소스 하이빌 레이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될 건데요. 처음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셨다면은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네, 좋습니다. 세부 옵션을 네,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치 소스 이 부분을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다이나믹 링크 커넥션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서버와 링크가 열립니다.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에서 포맷은 H.264로 설정을 하시고요. 프리셋은 그대로 둡니다. 다른 것들은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OK를 눌러서 네, 빠져나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셨다면 여기 초록색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렌더링이 됩니다. 하단에서 프리뷰를 보여주고요.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렌더링이 상당히 네, 빨리 되었습니다. 지정해둔 폴더에 가서 보시면 intro.mp4라는 동영상 파일이 잘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 시작부터 출력까지 전 과정을 경험해 보는 예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애프터 이펙트는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서도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받을 뿐 아니라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낯설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교재를 통해서 챕터 1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다 보면 혼자서도 멋진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부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함께 공부해봐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